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이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노무법인 우린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노무사님이시고요. 소개는 직접 해주시죠.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사입니다. 저는 근고격계, 내심혈과 함께 또 직업상암, 또 송송 난청 등 여러 산재 사건을 수행.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려우니 전 노무사님이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 주로 무릎, 어깨, 허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질병이 발생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15년 정도 형태목공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허리 디스크로 진단을 받으셨고요.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거나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재들을 운반하시면서 질환이 생기신 경우고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몸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거 폼이라고 부르던데 저도 하루 일하러 가봤거든요. 건설 현장에. 진짜 여러 번 나르니까 손가락이 끊어질 것 같아서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폼은 10에서 15kg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쌀포대를 옮길 때도 굉장히 몸에 무리가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들고 머리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받치고 서 있다고 하면 몸에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 현장에서는 이렇게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어깨, 무릎, 허리 쪽에 질병이 생기면 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얼마나 장기간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가, 또 근무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중약물 취급이 있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근속연수, 직종, 작업 자세, 중약물 취급 등을 이야기해서 그 가능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먼저 산재 보상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건설 현장 산재에 한해서 저희 노무법인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건설 산재 문의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24시간 안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재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죠.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재 소견서와 신청서, 의무기록, MRI나 CT 등을 찍은 경우 그 영상 CD, 그간의 진료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요양급여 내역서, 직무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상제 자격 이력 내역서 등 이런 서류들이 필수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 서류는 노동자들이 쉽게 확보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가요? 보통은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사진이나 영상들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줄 동료가 없는 경우나 아니면 건설 현장의 보안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 관련 직종의 자료들을 참고하기도 하고요. 이전에 수행한 사건들이 있는 경우 동일 직종에 한해서 자료를 재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형틀목공, 배관공, 철근공 등 다양한 건설 일용직분들이 유튜브 등을 하신 경우가 많아서 그 자료를 참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무력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월급 봉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산재에 접수하면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승인받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가요? 네, 이렇게 접수한 산재 사건은 담당자의 검토 및 조사, 업무관련성 특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등 거쳐 최종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은 9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오래 걸리네요. 어떤 분들은 1개월 만에 산재 승인되고 그러기도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구독자분들, 제가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형틀목공 허리 디스크 사건도 약 9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는 추락이나 넘어짐, 주로 인과관계가 분명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한 달 내로 승인이 나고요. 노무사의 조력이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허리 디스크, 반응성 연골 파열,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증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업무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아닌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증명해야 할 것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거죠? 네, 왕노무사님 정말 이해가 빠르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정말 궁금한 그래서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산재 보상은 주로 요양비,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으로 나뉩니다. 요양비라고 하면 건강보험상의 급여 항목에 대해서 자기 부담금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비급여도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비급여 항목은 사전에 지침으로 정해져 있거나
별도 심사를 거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치료비죠. 병원에서 치료비 썼던 거 보상받는 것을 말하고요. 치료비 중에 비급여 빼고 보상이 가능하다. 비급여는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휴업급여는요?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이 되어 인정받는 기간 동안 급여의 70%를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이면은 70%, 70만 원 지급해주고 그런 개념인 거죠? 네, 70%이긴 한데요. 건설 1공직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용직과 근로 형태가 다른 분들은 통상 근로개수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0.7%에 다시 0.73을 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당 25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0.7을 곱할 뿐만 아니라 0.73을 곱해서 127,750원이 됩니다. 0.7 곱하고 0.73 또 곱해서 금액이 좀 원래 일당보다 낮아지긴 하네요. 네, 그래도 한 달에 38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6개월이라고 하면 약 2,2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허리 디스크를 비롯하여 다른 근골격계 질환들도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경우 보수적으로 6개월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애급여 설명해 주세요. 산재 승인 기간이 지나고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고정이 되면 장애급여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노동 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1에서 14등급까지 보상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보상액은 이와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설명 감사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허리, 어깨, 무릎, 난청 등 질병을 앓고 계시다면 농구법인 우린으로 연락을 주세요. 건설 현장 산재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만약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노무사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산재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많은 육체 노동을 수행한 근로자들을 보았는데요. 본인이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고 승인이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